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 너무나도 덥죠.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만금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세를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다만 작년에 그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쇼크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도 인상이지만 너무 가팔랐던 그런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지 토지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됐던 분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다, 큰 숲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큰 숲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심리적인 가장 저점, 어떤 저점? 투자 심리의 가장 저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당연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 보면은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이 단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탑픽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투자의 계획을 잡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매수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새만금 TV를 보시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에 새만금 TV 저희가 텔레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이라고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방 링크와 그리고 오픈 카카오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코멘트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카카오 채팅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 또는 매수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누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새만금을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개발 사업으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1991년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공식을 열어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바다였던 그 새만금이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내기 위한 방조제 조성 사업이 19년이 지난 2010년도에 4월 달에 준공이 됐고, 3.3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는 준공되던 그 8월 기네스북에 바로 이어서 등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무려 33km 정도가 되는 그런 방조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바다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방조제를 만들고,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를 매립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3월에 이르러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총괄 집행기구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2012년도 12월 새만금 사업법 제정 이후에 2013년도 9월달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드디어 설립이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3년도 9월 이후에 개청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1조 5천억 정도밖에 투자 유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 외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들, 새만금에 대한 미래는, 청사진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었죠. 특히나 SOC에 대한 인프라
인프라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허항만 철도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만금이 다시 한번 불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톤 타치를 받은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했냐면 민간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와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조 원 이상의 민간 개발, 민간 기업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윤석열 정부는요, 투자진흥지구뿐만 아니라 2차전지 특화 단지까지 지정이 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눈독 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작년에 어마어마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조 원 이상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등 윤석열 정부의 바로 친기업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은요,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투자 중에서 무려 어떻습니까? 10조 원 이상 투자 금액 중에서 9조 원, 거의 90% 정도 이상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2차전지 기업이 양극재에서부터 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에 관련된 밸류체인 핵심 기업이 입주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가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만금은 바로 2차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러나 최근에 2차전지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2차전지는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상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는 과정 속에서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성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캐즘 구간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재정비해서 2차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김경환 그 청장은요, 그리고 최근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업 친화적인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본 계획의 재수립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업이 들어왔죠. 지금 현재 땅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재수립 또한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난리도 아닙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이 가장 핵심 축으로 개발이 될 텐데 전라북도 인근 1차 섹터권은 부안, 김제 어떻습니까?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익산까지 그리고 정읍, 신태인 어떻습니까? 전주까지 확장을 해서 이런 매머드급 광역적인 어떤 도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바로 새만금, 그리고 전라북도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메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